안녕하십니까. 오른손엔 사랑을, 왼손에는 희망을,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강사 김은경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큼 숭고하고 훌륭한 일은 없다고 해요. 요즘은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계세요. 근데 조부모님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해주세요. 업어달라고 하면은 업어주고, 또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은 장난감도 사주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는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듣냐 하면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때도 심하고 버릇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 속상해요. 또 마음이 아파요. 그쵸?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훈육 쉽나요? 어려워요. 아이들이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여러 번 반복해야지 그때서 이제 들을까 말까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 훈육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 시간에는 훈육의 개념부터 올바른 훈육의 방법, 그 다음에 훈육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훈육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혼내는 거, 그쵸? 또 다그치는 거, 또 때리는 거.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훈육하면은 혼내고 다그치고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훈육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운다고 부모님께 많이 혼냈어요. 근데 이게 훈육이 아니고요. 훈육은요, 사전적 의미로 가르칠 후 기를 유,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품성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덕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한테 반말을 해요. 야, 너. 이러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렇죠? 밖에 놀이터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은 질서를 지켜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먼저 하겠다고 새치기를 해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또 잠을 자요. 이럴 때 우리가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훈육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해주고 또 바람직한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훈육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훈육,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해주고 바람직한 습관을 심어주는 거. 예, 이게 바로 훈육인데요. 우리 훈육, 그럼 왜 해야지 될까요? 우리 훈육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쵸. 예.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자, 훈육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전기 콘서트에 보면은 젓가락, 포크, 뾰족한 거 갖다가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위험한 행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줘야지 되겠죠.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막 매달리고 그 다음에 안경을 막 낚아채면서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가지고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면 안 되고, 신호등을 건널 때에는 파란불에 건너야지 되고, 길을 가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예, 이런 규칙을 잘 지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면 이거를 커서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 친구가 있는데요. 식당을 운영을 해요. 식당을 하면은 11시, 12시 늦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밤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면은 어때요? 9시까지는 등교를 해야지 돼요. 이거를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네 번째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이 자기 조절 능력은요, 자신의 생각, 행동,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자, 아이와 마트에 갈 때 장난감을 사지 않기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마트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막 소리 지르고 들어 눕고. 이런 아이도 있지만은 약속을 했으니까, 사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갖고 싶은 게 있지만은 꾹 참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절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인데요.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훈육 언제부터 해야지 될까요? 우리 자녀분들 훈육 언제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었나요? 맑게 알아들을 때. 맑게 알아들을 때. 그다음 또 언제 훈육하셨어요? 뭐 할 때 훈육하셨던 것 같아요? 말 시작할 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발자국 뛰면서 서랍 다 열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식탁에 올라가고 소파에 올라가고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훈육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들께 훈육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제 태어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돌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36개월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훈육은 적어도 36개월은 지나야지 돼요. 네. 왜 36개월이냐 하면요. 이 36개월이 되면은 아이의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과관계를 아이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에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36개월 무렵에 이제 이게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기 시작하는 36개월 이후에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36개월 전에는 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36개월 전에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양육자, 엄마, 할머니, 아빠, 또 다른 제3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과의 애착관계, 그리고 신뢰감 형성.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에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보다는 아이들한테 이거는 어떨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다른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연령별로 어떻게 훈육해야지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12개월 아이들은 어때요? 전에 아이들은 이제 배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은 앞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잡기 위해 앞만 보고 가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그 음식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난감만 만지기 위해서 앞으로 가요. 위험한 가위가 있어요. 가위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물건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돌전 아이들이 아나요? 몰라요. 얘네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 돼, 안 돼. 하루에도 수십 번 많이 반복을 해요. 이때에는 우리가 안 돼보다는 아이가 울면은 얼른 안아서 왜 우는지 아이를 진정을 시켜주시고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셔야지 돼요. 좋아하는 장난감 아니면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셔서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들려주셔야지 됩니다. 12개월부터 24개월 아이들은요, 이제 혼자서 잘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지고 싶은 것도 많아.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울고 깨물고 막 발구르고 이렇게 해요. 이때 우리가 안 돼, 안 돼. 이거보다는 그만, 그만. 왜냐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요, 반항심만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보다는 그만. 네.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한다? 그만. 만지면 뜨거워. 뾰족한 것을 만지려고 한다? 그만. 네. 만지면은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돼요. 25개월부터 36개월 아이들은요, 이제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세. 우리 미운 3살, 미운 4살. 이렇다 보니까 인지가 이제 발달해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뭐든지 다 내가. 옷 입는 것도 내가, 신발 신는 것도 내가, 엄마가 뭐 들고 가면 그것도 자기가 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이 쳐요. 자기가 물 따른다고 했다가 물도 쏟고, 물건 들고 간다고 했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 행동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제지. 그러나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3에서 5세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세요. 이 어느 정도 적절한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랑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고선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이들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더 놀자고 그래요. 이때에는 우리 민수가 더 놀고 싶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한 10분만 더 놀고 갈까? 아니면 이따가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은 그때 나와서 놀자. 아이는 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놀고 싶은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3에서 5세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훈육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해놨어. 그렇지 않아도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 있는데 아이가 낙서를 한 거 보니까 더 어때요? 막 속에서 열이 나죠. 예, 이것을 아이한테 풀면은 안 돼요. 우리가 훈육은 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감정을 풀지 마시고 아이의 잘못한 행동만 지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9시 되니까 들어가서 자. 그런다고 자고. 밥 먹었으니까 이제 양치질 해야지? 그런다고 양치질 하고.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의 감정,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마시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다르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훈육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아이가 혼나는 게 또 안쓰럽고 하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서 그냥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망가뜨려도 되나? 아이들이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 간에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돼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막 아이를 훈육을 하고 있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아휴 마음이 아파. 야 너는 왜 애한테 그러니? 얼른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서 이리 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요, 할머니가 내 편 들어주시네?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엄마가 훈육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개입을 하시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훈육을 언제 해야지 될까요? 딱 기준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훈육을 해야지 되는데요. 첫째, 안전과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에요. 난간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또 뜨거운 것을 만지고 뾰족한 것을 가지고 놀아요. 그럼 어때요? 위험한 행동이니까 바로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할머니를 때리고 동생도 때려요.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이거는 안정을 파괴하는 행동이니까 이때에도 훈육을 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규칙과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사회는 많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떠들면 안 되고 버스, 지하철을 탈 때는 차례를 지키고 신호등에는 초록불에 건너야지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훈육을 하셔야지 되고요.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밤에는 9시에 잠자리에 들자 이렇게 가족들 간에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또 휴대폰은 하루에 1시간이야?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집에는 6시까지는 들어와야지 이런 크고 작은 가족들 간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겼으면 반드시 훈육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규칙을 세워놓으면 아이가 그거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 이렇게 작게 가족들 간의 규칙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6, 7살 되면 도서관에 가서 뛰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뛰고 소리 지르고 한다? 그러면 훈육을 하셔야지 되겠죠. 근데 돌된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울어요. 얘네들이 도서관에 가서 떠들면 안 된다는 걸 아나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아이를 안고서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을 돌려주셔야지 돼요. 자, 훈육의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안전과 안정을 해치는 행동, 규칙과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자, 우리가 안전을 해치고 사회 규칙을 벗어나고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훈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부모의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를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훈육의 기준을 아이가 어겼다면 반드시 우리가 훈육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훈육을 해 보셨죠? 어떨 때 훈육을 하셨어요? 어떨 때 훈육을 하셨나요? 말 안 듣고 우리가 훈육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훈육을 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내가 훈육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마음이 불편해서예요. 우리 할머님들 어때요? 아이가 울고 하니까 아유 안쓰러워가지고서 뭐 크면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훈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마트에 가서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니까 또 훈육을 안 하시는 거고. 이거는 훈육의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훈육은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지 되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훈육의 기준을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훈육을 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하면은 실패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빨리 고쳐주고 싶어. 처음에는 다음에는 이러면 안 돼 하고서 한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강압적으로 화를 내면서 너 다음부터 또 그래 안 그래? 화를 내면은 아이는 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그런 행동 안 하나요? 또 하죠. 예,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행동을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훈육할 때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훈육은요, 짧게는 40분, 길게는 2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아이도 울고 있으니까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너 또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대충 하고서 끝내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훈육을 하셨으면은 끝까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길게 해 주셔야지 돼요. 또 훈육은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의 자세를 딱 잡고서 너 다음부터 또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아이가 무서워가지고서 엄마, 아빠,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육의 자세를 잡는데 엄격하고 단호하게 딱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훈육의 자세를 잡는데 우리가 훈육의 자세를 왜 잡냐 하면은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이가 화나고 흥분되어 있으니까 막 발버둥 치고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육의 자세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행동 조절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흥분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몰라.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께서 딱 잡음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의 자세를 잡는 거예요. 훈육을 할 때 잘못된 훈육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아이한테 막 욕을 하거나 다그치거나.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육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아이는 맞아야지 말을 듣는다고 때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자녀들 때리신 적 없나요? 훈육하면서? 그쵸. 예. 말 안 듣니까 너 몇 대 맞을래 하고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맞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으로 돼요. 뉴스에 또 보니까 할머니랑 이제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가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칼로 갖다가 찌른 거예요. 이런 비극까지 나오니까 절대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서 휴대폰을 사주잖아요. 연락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주는데 일주일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속상하죠. 비싼데.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겁을 먹고서 바지에다가 실수를 한 거야. 엄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하고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훈육을 하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훈육을 하게 되면은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훈육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가지고서 막 떠들고 뛰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뛰어다니고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식당에서 막 뛰고 있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저는 조용히 불러가지고서 제 아이 이름이 석현이거든요. 석현아 이리 와봐. 우리 석현이가 여기서 뛰어놀고 싶구나.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현아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 뛰어다니면 방해가 돼.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기 보니까 놀이방 있네? 저기 가서 놀까? 아니면은 우리 이따가 공원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까?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그럼 우리 이따가 밥 먹고 공원에 가요 하면서 앉아가지고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요. 제 1단계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여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2단계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3단계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육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면은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하셔야지 돼요. 네, 우리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낮춰서 그리고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돼요. 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제는 가만히 있고 오늘은 훈육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는 혼란이 와요. 우리 엄마가 또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화내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훈육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양육자에 따라서 훈육을 하시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때리시면 안 돼요. 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때리게 되면 우리 아이는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이 맞은 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혹시 부모님들께 맞았던 거 아직도 기억하시죠? 예. 아마 저도 많이 맞았는데 아마 많이 맞고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때렸던 기억은 그냥 뭐 손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아이를 때리시면 안 되고 말로써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네 번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아이의 눈을 딱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할 때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서 훈육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한 행동은 칭찬을 해 주셔야지 돼요. 동생하고 매일 같이 싸워요. 반복적으로 싸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생한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주고 동생한테 막 놀아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요. 이때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는 기분이 으쓱해져 가지고서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는 것보다 칭찬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잘한 행동을 하면은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을 조절하셔야지 돼요. 화난 상태로 훈육을 하게 되면은 그 훈육이 아이한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난 상태로 하지 마시고 감정을 딱 내려놓고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심호흡을 15초 정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화가 나 있으면은 심호흡을 15초 정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지 돼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가지고 나오다가 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짜고짜 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들고서 가지고 나오면서 쏟니? 무조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억울하죠. 또 화도 나고. 우유를 가지고 나오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쏟을 수도 있는 거고 발에 뭐가 걸려서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서 다짜고짜 혼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 잘못은 그 자리에서 훈육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제 했던 일도 기억을 못하고 오늘 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마트에 가가지고 떠든다고 너 이따가 집에 가서 봐. 이렇게 하면은 집에 와서 이제 너 아까 마트에서 왜 그랬어? 알아듣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서 떠들었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있어서 뛰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 하고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중에 하시면 안 되고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시 훈육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번째, 훈육에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셔야지 돼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훈육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훈육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해야죠. 아니면 또 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내가 이것은 허용을 해줄 건지 아니면은 훈육을 할 건지 딱 기준을 세워놓고선 하셔야지 돼요.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어겼다면은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훈육을 하셔야지 되고요. 내가 그냥 허용을 할 거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놀고서 잠바를 벗어놓고 왔어요. 찾으러 갔지만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서는 이제 또 실내화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잠바 잃어버린 지 얼마 됐다가 또 실내화 가방을 잃어버려 하면서 몇 번째야 몇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시면 안 돼요. 아이가 밥을 먹는데 막 돌아다녀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 너 내일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거야?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러신 경우가 있죠. 또 동생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봐봐, 동생은 얌전히 앉아서 먹는데 너는 왜 돌아다니면서 먹어? 형 하면은 형아답게 해야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3자, 다른 사람을 개입하시면은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제3자를 개입하시면은 안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 있는 데에서 절대로 훈육하시면은 안 되고 아이는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훈육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훈육을 했어요. 훈육을 했는데 이 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훈육 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육 후에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몇 분인지 아세요? 4분. 4분이에요, 4분. 이것처럼 우리 아이를 훈육하고 나서도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30분이에요. 30분 안에 우리 아이를 달래주셔야지 돼요. 지금 훈육을 받은 아이는 울고 그 다음에 아니면 멍하니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냥 계속 놔두게 되면은요, 우리 자율신경계 조절이 어려워져 가지고서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화도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서 훈육을 하셨다면 내가 만약에 때렸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때려서 미안해. 먼저 사과를 해 주시고 훈육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돼요. 할머니가 때린 거는 너가 거짓말해서 때린 거야. 할머니가 때린 거는 너가 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훈육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돼요. 아이가 지금 훈육을 받은 상태에서 흥분되어 있지만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억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셔야지 돼요. 예. 아이가 겁을 먹고 있어가지고서 이야기를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못 알고 훈육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동생이랑 싸웠다고 훈육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서 놀고 있는데 동생이 계속 이제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하지마, 하면 안 돼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진짜 끝에 화가 나고서 밀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생이 민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는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억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셔야지 됩니다. 억울한 게 있다면은 그래서 억울했구나 하고서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 주셔야지 돼요.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꼭 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 미워서 훈육을 하나요? 아니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훈육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랑한다는 말 우리 아이한테 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훈육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네, 우리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와의 소통이에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이 하나를 지금은 엄마가 혼자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두 팔 걷고 나서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힘을 얻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사 김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